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보기에 이제 추석 전, 그야말로 의료계를 뭐 잘 달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신생아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응급실, 이 뺑뺑이. 요게 뭐 그야말로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이 어려운 국면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전에부터 나온 이 하나의 이제 응급실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이번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인지 요걸 가지고서 야권은 이번에 부각된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권에서는 그동안에 쭉 누적되고 있는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각별한 지금 비상대책을 다 강구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금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전 이 의료 대란은 무조건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며칠밖에. 자, 그래서 사실상의 승부수가 아니냐. 그래서 어마어마한 선물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의대가 늘어나면 지금 이제 의사들이 반대하는 게 이렇게 의대생들을 갖다가 연간 2,000명씩 늘려놓으면 이게 누가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의대 교육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질이 떨어진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비판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3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매년 300명, 400명씩 이제 늘려가지고요. 3년간에 걸쳐서 1,000명을 늘리겠고 여기에 예산 5조를 앞으로 5년간 5조를 투입해서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승부수를 던졌고요. 앞으로 또 이 5년간에 걸쳐서 별도 20조. 그러니까 이제 정부 예산으로 10조, 그다음에 건보 수가를 갖다가 현실화시켜서 10조, 20조를 의료 개혁에 말하자면 이제 의학 교육 의료 전반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죠. 20조를 투입하겠다. 어마어마한 선물 패키지를 내놨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 노인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의사들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을 반발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너무나 의사들의 이익에만 집중을 해서 환자를 볼모로 삼는 거, 이걸 용납했어야 되겠느냐? 이런 분노가 지금 치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시간에는 역시 이제 문재인 관련 수사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거 문재인하고 이번에 방탄 동맹을 맺었는데, 요게 진실된 것이냐? 아니올시다. 뭐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불가피한 선택이다. 서로가 방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방탄 대열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한 이 방탄 동맹에 불과한 것이지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5월 동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온 것이지만 이재명의 마음속에는 지금 응어리가 딱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요, 요 내용을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하고 있어요. 직접 이재명 측근이 밝힌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열받아 있다. 문재인한테는 여전히 그 열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 네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요거 방탄동맹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예.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이 문재인의 여러 가지 입장에 제일 먼저 내놓은 게 통도사 메밀반 요거를 내놨잖아요. 요거와 관련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예, 국민들 분노를 더 야기하고 있다. 요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박지원이도 나서고 있고 윤건현도 나서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라기보다도요, 이상한 것은 고민정의가 여기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참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검찰이 오늘 구형을 했습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구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요 검찰의 구형 동향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의대 증언과 관련한 내용, 요거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래서 이 의대 증언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 지금 이제 선불은 지금 이미 어마어마하게 저는 갔다고 봅니다. 이미 어마어마하게 갔는데 이게 문제는 바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반발이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연로하신 분들 이게 열불이 지금 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열불이 나 있어가지고 이 의사들을 요거를 갖다가 언제까지 우리가 요렇게 선물만 주고 말 것이냐.
설문만 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저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저희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시급한데 병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생은 2,000명씩 매년 늘어나는데 교육 여건이 똑같으면 이건 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법개혁할 때 YS가 이게 로스쿨로 인해서 이제 로스쿨을 설치해서 이 사법시 합격자를 늘린다. 그러니까 판검사들의, 그러니까 법조인들의 질이 떨어진다 했는데 떨어지고 있습니까?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런 것처럼 의대 이 지원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인데, 요게 직업 이익을 만 챙기는 의사들의 소위 직역, 그러니까 이기주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2030년까지 이런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말하자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2조 원을 투자하고요. 전공의들의 수련 체계를 혁신하는데 3조 이상을 해서 5조를 줄여서 의대 증원을 뒷받침하겠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교수들, 가르치는 이제 교수들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의료,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의료를 확신입하기 위한 인력 양성을 해서 2030년까지 5년간, 지금 5조를 투입하고, 그 교수는요, 전임 국립대 의대입니다. 국립대 의대, 사립대 의대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전임 교원을 3년간 1,000명을 지원한다. 그리고 기금교수하고 임상교수로 이렇게 나누어져 신문으로 근무했던 의사들의 신문을 갖다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좀 보장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이 직접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실험 실습 기자재 이것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 이 교수 증원은요, 2025년도에는 330명, 26년도에는 400명, 그리고 마지막 27년도에는 270명. 그래서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도 개선하겠다. 예, 교육용. 예, 그리고 기초의학 연구 지원도 늘리고, 그리고 이제 2028년도까지 모든 국립대학 병원에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요, 지방의대에서 지역 인재를 전형하는 비율도 계속해서 늘려주는데 24년도에는 50%였는데 내년도에는 59.7%로, 그리고 2026년도에는 61.8%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해서요, 계약형 필수 의사 제도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선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조, 3조 요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이제 의료 예산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부가 2조예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3조, 요 5조를 지금 지원한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대 시설을 확충하고 의대 기자재를 확충하고,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도 해주고요. 교육 혁신 지원도 해주고 교수 인건비 지원도 해주겠다. 자, 국립대 병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이제 교육부 예산이 2조. 그리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3조인데요. 이걸 보면은요, 이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지원해주고 지역의료 연구 역량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의사 과학자도 지원해주고 전공의 수련 교육 비용도 지원해준다. 이거 참 어마어마한 아주 초대형 선물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 정도로 대통령이 그야말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이 정도로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의사들도 이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이런 선물, 예. 자, 5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의대 교육용으로가 5조고요. 그리고 저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20조라 했잖아요. 20조 앞으로 이제 5년간에 걸쳐서 필수 의료에 무려 20조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필수 의료.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요, 예,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 예산 필수 의료, 정부 예산은 이제 필수 의료 인력 양성하고 필수 과목의 교육 시설 개선하고 건강보험은 의료 수가를 현실화에 각각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제는 의사들도,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가 뭐 단체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반발하지 않아야 된다. 요런 게 우리 국민들의 이제 그 대다수 의견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연로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들은 본분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는 이기심에 걸린 환자들이다. 굉장히 열이 지금 받아 있어요. 이기심에 걸린 환자들이다. 예. 오르는 얘기죠. 뭐 환자 정도가 아니죠. 무지하게 심각한 중증인 것이죠. 중증. 예. 자, 그래서 국민이 없으면 환자도 없고 환자가 없으면 의사는 무용지물이다. 환자가 손님인 줄도 모르고 환자를 인질로만 안다면은 그런 그 인성이 빠져나간 이 병든 영혼을 가진 소인배에 불과하다. 예, 그 환자를 인질로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소인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정부가 양보하니까 의기양양하는 것은 참 보기에도 딱하다. 예,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예. 현장 참여 의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뺑뺑이 돌리려고 한다 하니 이거는 학폭 이상의 범죄이다. 예. 그래서 말로 안 되면 법으로, 법이 안 되면 몽둥이다. 국민들은 이런 장사치 의사들을 거부한다. 그대들이 환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간단한 원리도 모르는 머리로 이 힐링을 해줄 수 있겠다. 병은 약과 기구가 고친다. 약 의사는 힐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들이 너 자신을 이제는 알아라. 이런 그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들도 이 정도로 말이죠. 정부가 그야말로 완전히 발벗고 나서 의료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부의 의지를 더 이상 이제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인원을 고정시키려고 그런다. 거기에 고집 부린다. 이런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의사들의 막무가내식 일종의 이거는요. 의사 저항운동이라고 봐요. 의사들의 쿠데타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막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선물 패키지만 줄 것이 아니라 강한 이 사법적 잣대도 병행해야 될 것이냐, 병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언제까지 이렇게 선물만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울산시장 사건 여러분들 굉장히 열불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요, 오늘 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전부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그리고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또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을 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한병도 정무수석, 이진석 상황실장, 그 다음에 장완성 균형발전 비서실 행정관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문을 보면은요, 피고인들은 고위공무원임에도 정권에 야합했고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서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선거 절차에 개입했다.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옳은 얘기죠. 예. 그래서 특히 1심에서 이 구속되지 않은 이 황우라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법정 구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는 선출직의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는데 현재 주의가 법정 구속 여부의 기준이 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해진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그래서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 그리고 법정 구속을 해달라. 이러한 입장을 강하게 내놨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걸 보면요. 이 원심대로 피고인은 징역 6년, 그 다음에 이제 송초로, 그 다음에 송병기 부시장 2년 6개월, 황우라 징역 4년, 예, 그 다음에 백원우 징역 3년, 그 다음에 박영철 반부패비서관 징역 1년 6개월, 그 다음에 문혜주, 장완석, 이진석, 예, 그 다음에 한병도, 정몽, 그 다음에 정몽주, 그 다음에 김종욱,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피고인들을 좀 약하게 구형을 했어요. 그리고 1심 판결의 내용을 보면은요, 송병기는 징역 3년을 내렸습니다.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어요. 송초로 당시 울산 시장, 송병기가 부시장인데 울산 시장도 똑같이 3년을 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어느 한 인간 하나 법정 구속된 인간이 없어요. 이거 봐주기로 일관한 거죠. 박경철 반부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황운하도 징역 3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문해주 행정관, 요것도 집행유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쟁 후보를 배수한 혐의로 되어 있는 한명도, 그리고 이제 공약을 지원한 이진석, 장완석, 그 다음에 송초로 시장의 부탁으로 공공병원 공약을 접수해준 장완석, 요런 사람들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전부 다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한 달 후에 송가 나올 텐데요. 전부 다 원심, 검찰의 구형대로 강하게 처벌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건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이 뭡니까? 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하고 제일 큰 차이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뿌리를 흔든 이 후보 매수서부터 시작해서 공약 지원, 그 다음에 또 이제 상대 후보를 아예 낙선시키기 위한 강제, 그야말로 그 조작 수사, 요거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자,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지금 굉장히 방탄을 단단히 메고 있지 않습니까? 방탄을 단단히 메고 있는데, 요거가 과연 용납할 수 있는 방탄이 되겠느냐? 아니 되옵니다죠. 자, 그래서 우선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 오늘 말이죠. 국회에서 이제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죄송합니다. 요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요 둘이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 우리 국민들도 다 안다. 이제 이재명이가, 그리고 이제 이재명 재판이, 그 최종 재판 결과, 그리고 이제 문재인의 수사가 임박해 오니까 이런 공통의 사법 리스크 앞에서 일시적으로 방탄 동맹을 맺은 것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요거를 정치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하지만은 전직 대통령이나 또 야당 대표라고 해서 수사 성역은 절대 아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덮어주는 것은 또 사법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꼼수와 선동은 국가 지도자들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재명과 방탄동맹을 맺은 게 뭐예요? 지난 8일 날 방문했을 때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이 불안하고 걱정이 커진다. 그러니 민주당이 대안 세력이 돼야 되고 정권을 빨리 교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권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자, 청와대에서도 야, 네 과거 좀 돌아봐 봐. 딱 한마디로 날리고 있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오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5년이 무슨 어떤 년이냐, 혼란은 5년 아니었냐.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탈원전 정책,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나라빚 천조, 그 다음에 끊임없는 대로락을, 그 다음에 비굴했던 대북 저자세, 한미동맹 약황, 혼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거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지원이하고 윤건영이, 탁현민이가 나서서 강력히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거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박지원이는요, 나 같으면 검찰의 수사에 거부한다. 이 박지원이냐, 막판에 김정은이하고 정사회담 한번 하려 갔다고 요 5억이나 주고 정사회담을 산 인간 박지원, 이런 분홍한 이런 그야말로 인간을 갖다가 불법적인 인간을 국정원장이라는 요직에 앉혔잖아요. 이게 바로 문재인의 속셈입니다. 선거했으니까 개망신만 당했잖아요. 예. 그리고 박지원을 비롯한 당시 국정원, 그 다음에 고위층, 그 다음에 안보실 고위층, 요 사람들의 재판은 지금 온데 간데가 없는데 요거 조의대가 아무 말이 안 나고 있어요. 요런 인간들, 이 뻔뻔한 이 박지원이, 그러니까 지금 배지 달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지원이가 오늘 KBS에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이 윤핵을 원수로 갖고 있는데 나 같으면 검찰 소환을 거부한다. 예, 이건 엄연한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을 갖다가 수사한다면 국민적 역풍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검찰이 문 대통령을 소환할 이유가 없다. 자기 딸한테 생활비 줬는데 무슨 소리냐.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또 꺼내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이거 김영선인데 전혀 사실 아니라고 김영선 본인도 입장을 내놨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특검에 추가시키겠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비판하면서 문재인을 감싸고 있고, 탁현민이는 내가 누군가 내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물겠다. 야, 이런 무식한 인간이 있어요. 물어뜯으면 나도 물겠다. 그러니까 문다해도 내가 가만히 없겠다. 네,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요 탁현민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탁현민이가
요런 사진까지 올렸어요. 둘이서 파한대소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자기가 문재인하고 김경수, 정수희가 저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요, 통도사 메밀바 사진 제가 뭐 여러 차례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제 이거를 생략하겠는데, 요 사진을 올려놓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거 통도사. 이게 이제 통도사에서 뒤쪽으로 이제 서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손혜원, 니가 나와가지고, 손혜원은 이제 김정숙이하고 숙대, 아주 숙명여고인가요? 제일 친한 친구로 알려졌잖아요. 손혜원이가 그래갖고 얼마나 난리치고 광주에다가 땅 사놓고 뭐 아파트 이 건물 사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 바람에 잘려 나갔죠. 공천도 못 받고. 예. 이 손혜원이가 문재인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이도 지금 열이 받는 거죠. 탁현민 뭐 문재인 왜 공천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요 문재인이가 통도사 메밀밭 올린 걸 가지고 지금 누가 이 사진 찍었는데 내가 짐작이 간다. 이거 탁현민이 아니냐? 이런 못된 짓을 왜 하느냐? 지금 국민들이 지금 열받아 있다. 이런 말 때냐? 반성해라. 자, 그러면서 죄 지은 사람의 뒷모습이 아니냐. 예. 이렇게 직격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탁현민, 그 다음에 윤건영,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이런 인간들은 죄가 없는데 왜 만들어서 이 날조 탄압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반해서 요 손혜원이는요, 죄 지은 사람의 이런 뒷모습 보기에 역겹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열만 나게 한다. 이런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질 수 있겠느냐? 예, 제발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말라. 이런 폭탄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인간들, 그런데 야업 빠진 국민정의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별로 입장을 잡고 있는 것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서정욱 의원이 서정욱 변호사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부터 들은 바라면서 지금 이제 이 보도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가 이를 드글드글 갈고 있는 이유, 그야말로 복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 앙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첫째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이가 친형 강제 입원과 가지고서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걸려들었지 않습니까? 이때 기소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거 기소 조처라고 문재인이가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검사 사칭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기소하게 시킨 거.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 가장 큰 사건은 2018년도 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9월달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3차 요때 이 박원순이하고 최문순만 데려가고 이재명이를 안 데리고 갔어요. 이게 2018년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화영이한테 특명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밀명. 무조건 내가 북한에 가게 좀 해달라. 그래서 끌어들인 게 김성태. 그리고 끌어들인 게 안무수. 이런 인간들이잖아요. 예, 이화영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의 칼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재판에도 제대로 응할 것 같지가 또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재판은 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신유루 판사 이 전공이 이제 집중심리제.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 대장동 재고 사건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대장동 재판은 누가 맨 먼저 이걸 깠느냐? 그 당시 여권에 있었잖아요. 경선 때 누가 깠어요? 이낙연이 깠잖아요. 이낙연은 누군데? 문재인이가 총렬시켰잖아요. 그래서 친문의 대표주자. 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문재인이가 다 알고서 깔아본 것이 아니냐? 요거를 내가 참을 수 있냐? 이거죠. 전부 이게 사법 리스크로 다 걸려 있잖아요. 예. 검사 사측도 지금 이제 최종 결심이 9월 30일 날 아닙니까? 위중교사. 예. 자, 그리고 이제 방북 문제는 지금 이제 재판으로 넘겨져 있고, 대장동은 지금 김동연이가 계속 재판을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중에 하나가 대선 패배. 대선 패배가 0.73%로 됐잖아요. 요거 코로나 지원금을 지원해달라 했는데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준 거. 요거 때문에 0.73% 한 30만 표. 요 차이로 졌다는 거죠. 진 원인도 문재인이가 졌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요렇게 지게 되는데 이게 본래 지난 총선에서 요것 때문에 졌는데
요거 또 하나 뭐 때문에 됐느냐? 왜 PK 선거 지원한다고 지가 폼 잡고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폼 잡고 안 돌아다녔으면은 반문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고 결집이 덜 하는데 문재인이가 직접 PK 지역을 선거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나서는 바람에 그러니까 총선 끝난 다음에 지 세력을 확보하려고 나섰는데 요거 전몰했잖아요. 딱 한 명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0석을 가질 수 있었는데 200석 얻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석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탄핵이고 개헌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예 특검이고 이게 딱 192석밖에 안 되니까 8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요거 바로 문재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재인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4-5가지 이유 때문에 이재명이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지금 방탄을 치고는 있지만 그 방탄 치는 이유 설명했잖아요. 왜냐 지금 한 표가 영화잖아요. 만약에 국회 체포동의안이 와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탈한 사람들 가결표 아슬아슬했잖아요. 아슬아슬. 그러니까 이제 친문계들이 만약에 열받아버리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 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탄동맹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죄가들 큰 것들이 많잖아요. 계속해서 남아있잖아요. 아직 구속영장 안 치고 있는 거. 요것도 바르지 않은 막아내려면 친문계 의원들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명 행사를 시켰더라도 지금 친명득 그리고 이제 야권에 건재하고 있는 그 친명 세력들 요 친명 세력들이 지금 지금 딱 고개 위로 올라오잖아요.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요 지금 딱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를 또 잠재워야 돼. 이런 복합적 논리 때문에 방탄동맹을 맺었지만은 요런 앙심이 남아있어서 요 방탄동맹이 그야말로 모양새만 방탄동맹이다. 요거는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요게 이제 이 추경호 의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본 방송을 마치겠고 또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많은 중요 정책 현안에 관한 이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팔로우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